자, 수업 시작합시다. 자, 2월 2주차 문제풀이부터 질문합시다. 자, 앞에서부터 좀 질문을 해 나갑시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안 했던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질문부터 녹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뭐가 질문 있을까요? 28번 전에도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28번 전에도 질문이 있을 것 같아. 28번 멀어요. 28번 멀어요. 28번 멉니다. 28번 전에 없으면 28번 갈까요? 없으면 28번 가요. 좋습니다. 갑시다. 28번 쭉쭉쭉쭉 갑시다. 쭉쭉쭉쭉. 어이구 멀다. 하나 더 이렇게 되겠다. 자, 갑시다. 표는 사람의 세포 ABC, 특징 기니디, 유무. 기니디는 순서 없고요. ABC는 각각 기억, 형질, 보조, T림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게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데 선생님도 가끔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이걸 합시다. 이걸 세로축이라고 합시다. 이 세로축이 누구 중에 하나야? 아까 여기 있었어. A, B, C는 각각 기억세포일 수도 있고 형질세포일 수도 있고 보조 T림프구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가 돼야 돼? 세포고 그다음에 기니디아 특징이 여기 있다라는 거야. 여기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냐면 얘네들은 암기 상태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걸 보고 찾으라는 거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기억은 하나, 둘 몰라, 하나 몰라, 하나 아니면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게 하나 세포인데 얘는 하나, 둘 아마 세 개가 있을 거야.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두 개가 동글뱅이고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가 동글뱅이. 보통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은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기억은 A는 기억, 니은, 디귿을 모두 나타내거나 그 다음에 B는 두 개만 나타내거나 C는 이 특징 중에 하나만 나타내거나 보통 이런 형태의 문제풀이가 나타나는 거지. 이게 어떤 경우가 헷갈리냐면 만약에 얘가 XX인데 얘도 동글뱅이가 돼버리면 B하고 C가 구별이 안 돼버리겠지. 됐어요? 구별이 안 되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러기가 되게 힘들어요. 마찬가지야. 여기가 X가 되면 두 개는 같고 하나가 다른 성질. 근데 두 개는 같고 하나가 다른 성질. 이렇게 나타나도 굉장히 어때?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는 됐어요? 이게 세 개면 세 개 특징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 세 개 중에 두 개만 나타나는 경우, 세 개 중에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 물론 하나가 더 있으면 뭐 세 개 중에 세 개의 특징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좀 암기 형태의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특이적 방어에 나타난다. 특이적 방어에 관여한다. 특이적 방어에 관여하는 건 뭐야? 특이적이라는 단어가 뭐야? 특이한 거죠. 왜? 놀랬잖아, 뭐. 특이적 반응이잖아, 그지? 특이적 반응이 뭐야 돼야 돼? 항원의 종류를 가려야 돼, 가리지 않아야 돼? 특이적이니까 항원의 종류를 가려서 때려잡아야 돼? 가리지 않고 때려잡아야 돼?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 그거야, 이거야, 저거야. 됐어요? 자, 갑니다. 특이적이니까 항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반응해야 되겠죠? 자, 종류는 형질세포입니다. 보조 T림프구입니다. 기억세포입니다. 라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특이적 방어니까 기억세포, 특이적 반응해야 되겠죠? 형질세포도 뭐가 돼야 돼? 형질세포에서 뭐 만들죠? 항체 생성돼야 되겠죠? 보조 T림프구도 하나. 보조 T림프구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보조 T림프구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보조 T림프구도 특이적 반응에 가까워요.
알겠어요? 그 토조 T림프가 뭐가 돼야 되겠어? 보조 T림프가 갖다 준 뭘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보조 T림프가 T림프 역할을 같이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특이적 반응에 관여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얘는 전부 다가 돼야 되겠고 항체를 직접 생성한다. 항체를 직접 생성한다. 분비한다. 직접 생성하고 분비하는 건 누구밖에 없겠어? 그래, 얘는 형질세포밖에 없겠지. 형질세포밖에 없겠죠. 1차 변형이 일어났을 때 B림프가 분화해서 생성된다? B림프가 분화해서 생성된다? 띄어쓰기가 맞게 된 거야? 그렇게 돼 있구나. 프린트가 좀 잘못된 것 같죠? 여기가 뭐라 그래? 아무튼 띄어쓰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B림프가 분화해서 생성되는 건 누구밖에 없어?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얘는 형질세포가 돼야 되겠고 하나 기억세포가 돼야 되겠고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특이적 반응에 관여한다. 그럼 뭐가 돼야 되겠어요? 얘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 모두 돼야 되니까 얘가 동글뱅이 치고 얘가 디귿으로 가야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형질세포가 돼야 되니까 하나만 동글뱅이가 돼야 되겠죠? 얘는 하나만 동글뱅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돼야 되겠고 얘가 기억세포가 돼야 될 거. 기억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두 개가 동글뱅이 돼야 되니까 요거 X 치고 얘를 니은으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 됐고요. 그 다음에 A는 누가 돼야 돼? 모두 연결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모두 있는 게 형질세포, 얘도 형질세포가 돼야 되겠죠? 그럼 모두 되니까 얘가 형질세포가 돼야 되겠군요. 이렇게 돼야 되겠고. 두 번째, B는 누가 돼야 돼? 두 개가 동글뱅이 돼야 되겠죠? 니은과 디귿에. 니은과 디귿에 있는 거. 형질세포하고 얘가 누가 돼야, 요거 보조 T림프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됐습니까? 여기에 뭐 있어야 돼? 모두 있어야 돼. 기억세포, 형질세포 됐니? 그 다음 뭐 있어야 돼? 보조 T림프구 있어야 되겠죠? T림프구. 그러면 B는 누가 돼야 돼? 니은 디귿에 있어야 돼. 니은 디귿. 에이 바보야. 니은 디귿에 있어야 돼. 니은 디귿. 니은 디귿에 있는 게 뭐니? 니은과 디귿에 있는 거. 기억세포군요. 나 좀 이상한데? 기억세포군요. 기억세포죠. C에만 있어야 돼. C는 디귿에만 있어야 돼. 디귿에만 있는 건 뭐가 있어야 돼? 얘가 T림프구가 돼야 되겠군요. 어휴, 헷갈려라. 됐습니까? 그래서 A는 A 어딨냐? A 어딨어? 여기 있네요. A는 형질세포입니다. 체액성 면역에 관여한다. A는 체액성 면역에 관여하죠. A는 형질세포니까. B는 보조 T림프구다. B는 기억세포에 해당될 것 같고요. 얘만 틀렸네요. 니은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니은 여기 있죠? 니은은 1차 면역이 일어날 때 B림프가 분화돼서 생성된 것이다. 그렇죠. 얘는 기억세포하고 형질세포니까 1차 면역이 일어났을 때 B림프가 분화돼서 생성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암기 상태에서 찾아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조 T림프구라고 해서 이 T림프구라고 하면 더 좋을 텐데 보조 T림프구는 뭐야? T림프랑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야. 다만 보조 T림프구는 무슨 역할이 강한 거야? 전달하는 항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보조 T림프구 거의 같은 역할로 봅시다. 됐습니까? 또 계속 갑시다. 또 28번이었고요. 다음 계속 가봅시다. 또 어디 있을까요? 36번? 뭐야? 36번. 그렇죠. 이걸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습니다. 이제 실험 문제고요. 우리 교과 과정에는 잘 나와 있지는 않는데 시험 문제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실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상태에서 무진장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36번 갑시다. 36번 갑시다. 36번 갑시다. 어휴야, 뭐 문제가 이렇게 길어. 문제 볼륨이 큽니다. 아이고, 길어라.
병원성 세균 A하고 B에 대한 생취겠죠? 생취는 없어요. 생취 방어작용입니다. 갑자기 놀랐네요. 생취가 나와서 생쥐겠죠. 병원성 아무튼 생쥐입니다. 그래서 생쥐의 방어작용입니다. A, B 중 한 세균의 병원성을 약화시켜서 백신 기억을 만든다. 즉 여기서 문제를 잘 읽어줘야 되는 게 A하고 B 중 한 세균의 병원성을 약화시켜서 지금 세균이 A, B가 세균이야. 그러니까 항우는 두 종류야. 세균 A, 세균 B.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약화시켜서 백신을 만들었어. 이 백신은 그러니까 누구 백신이야? A 백신인지 B 백신인지는 아직 알려주지 않은 거지. 됐습니까? 자, 유전적으로, 그래서 백신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 기억이라고 한 거야. 백신의 이름은 이제 기억이야. 그럼 이 기억은 A 세균의 백신, B 세균의 백신인지를 안 알려줬다는 말이야.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A배에 노출된 적이 없는 쥐 5마리를 준비했습니다. 1번 쥐, 2번 쥐, 3번 쥐 뭐 이렇게 해서 됐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주사액 1을 1, 2, 3번에게 주사하고 일주일 후에 쥐의 생존 여부를 자, 갑니다. 쥐 5마리 중 잘 봐야 돼. 세균 A, 세균 B. 됐니? 그러면 이 세균 A를 주사 맞은 쥐 죽었다. 이 세균 B를 주사 맞은 쥐 죽었다. 그럼 이 세균의 독성은 이 쥐를 죽일 만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이 세균은 이 쥐를 죽일 만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갑니다. 백신 기억을 줬는데 산다.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아, 세균의 독성은 어때? 쥐를 죽일 만한데 세균 독성을 약화시킨 기억은 살았다. 그러니까 이 백신은 어때? 지금 매우 약화된 독성임은 확인이 된 거다. 좋아. 이제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아니야. 자, 갑니다. 다 2주 후, 잘 봐. 2, 3의 혈청을, 자, 여기서부터 혈청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혈청이니까, 됐니? 이 백신을 맞은 살아있는 쥐, 됐어요? 혈청을 얻었으니까 이 혈청에는 잘 들어야 돼. 이 혈청을 얻은 거야. 산 쥐. 뭐가 있어야 돼? 혈청 안에는. 기억세포 있다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억세포 있다 없다. 없다. 기억세포는 혈구기 때문에 혈청에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전에 내가 설명해 줬던 거잖아. 혈액 원심분리기로 돌려. 그러면 쓱 해서 어떻게 돼? 두 층으로 나눠진다 그랬었지. 알겠니? 하나는 혈구, 하나는 혈장인데 그 혈장을 어떻게 해? 굳게 하면 혈청이 된다 그랬었지. 이게 혈청이라고 하는 거야. 혈청. 그러면 지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여기에 백신을 맞은 쥐는 또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요 쥐. 백신을 맞은 쥐. 즉 기억이라는 백신을 맞았고 이 쥐는 살았지. 이 쥐의 혈액을 꺼내서 원심 분리기에다 돌렸지. 그러면 이 혈청에는 뭐가 있고 항체가 있고 이 피의 혈구에는 뭐가 있고 기억세포가 있고. 이렇게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기억세포는 혈구에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지금은 혈청을 꺼냈으니까 이 쥐새끼의 혈청을 꺼냈으니까 이 A하고 B의 항원으로 만든 백신으로 만든 혈청이니까 여기에 뭐 있겠어? A 또는 B에 뭐가 있겠어? 뭐가 있어야 돼? 체가 있는 거야. 항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 혈청에는. 근데 저게 지금 A의 항체인지 B의 항체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풀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밑에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겠죠? 잘 봐. 자, 봐. 4번지, 5번지 세균 A를 넣었어. 자, 봐. 4번지. 잘 봐야 돼. 얘한테 뭐 줬어? 세균 A. 넣었지? 그 다음에 뭘 넣었어? 혈청 A. 넣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 산다. 너 살았어. 답은 이제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얘 봐. 세균 B. 5번 G야. G 이름은 5번 G. 그래서 5번 G. 됐니? 뭐 집어넣었어? 세균 B. 넣고 뭘 집어넣었어? 요혈청 넣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죽는데. 죽었대. 됐습니까? 그러면 얘한테 지금 아까 뭐 집어넣었어? 혈청 주사 놨지? 그럼 얘는 A 아니면 B의 항체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누구 G가 살았어? A G가 살았지? 아, 그럼 이 혈청에는 A 뭐가 있는 거야? 항체가 있어. 너 아니구나? 얘는 A 항체가 있었구나. 그래서 세균 A 항원을 집어넣고 세균 A에 대한 항체가 주사로 들어왔으니까 얘가 살은 거야. 세균 B를 집어넣는데 여기에 A 항체가 있으니까 A 항체가 세균 B하고는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죽었겠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해 주면 그 다음부터 이런 문제는 이렇게 어렵지 않겠죠? 이해됐습니까? 뭐 문제가 여기서 끝나버렸어.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세요. 이렇게 되겠지. 자, 갑니다. 기억은 A의 기억이 누구야? 얘야. 백신 기억. 얘는 A의 병원성을 악화시켰다. 그렇죠. 누구 거 맞는 거야? A 항체가 생긴 걸로 봐. 얘는 A 백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A 백신입니다. 맞습니다. A에는 기억세포가 들어있다. 아까 A가 뭐야? 꺼낸 거지. 얘가 A야. 여기서 꺼낸 거에서 기억세포가 들어있다. 설명이 안 돼. 왜 기억세포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아까 이 G, 백신을 놓은 G에 무엇을 꺼냈다고 돼 있어? 혈청 꺼냈다고 돼 있다고. 혈청엔 기억세포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됐어요? 4번 G, 어딨어? 어딨어? 아, 요거 4번 G 얘다. 얘가 4번 G지. 됐니? 여기 맞지? 4번 G에는 A에 대한 2차 면역, 여기서 중요한 말이야. 얘는 A 세균이 들어오고 항체를 맞았으니까 여기선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어떻게 생각해? 2차 면역이 아니야. 이거 2차 면역 아니야. 항원이 들어왔는데 이 혈청이면 이 항체가 직접 주입된 거지. 2차 면역이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 내 몸에서 기억세포가 반응해서 내 몸에 항체가 만들어져야 되겠는데 얘는 항원 들어왔는데 바로 직접적인 뭐가 만들어진 거야? 치료제를 그냥 집어넣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내 몸에서는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난 거야. 병원체 들어왔는데 그냥 바로 때려 먹은 거야. 약 먹은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럼 내 몸에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돼 있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다고 바로 약 먹고 아프다고 바로 약 먹으면 내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 그랬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어요. 그럼 남는 건 답은 기억만 답이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문제야. 이런 유사한 문제는 앞으로 끊임없이 보게 될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림 그려가면서 해봅시다. 됐습니까? 또 다음 질문 갑시다. 몇 번이요? 40번이요. 좋습니다. 40번 가봅시다. 40번 가봅시다. 40번 가봅시다. 40번 가봅시다. 40번.
40번 가봅시다. 40번. 40번 가보자고요. 40번. 왜요? 자, 그림은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혈액에 있는 HIV 바이러스의 수, HI에 대한 항체 수, T 림프구의 변화, 기억과 니은은 각각 T 림프와 HIV 바이러스 중에 하나고요. 이에 대한 설명. 왜? 우리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래프를 보면 감염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집중적으로 볼 필요 없겠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아, 감염돼서 얘가 쭉 늘어났어. 이게 HIV 바이러스겠죠. 근데 얘가 어떻게 돼? 항원항체 반응이 분명히 일어난 것 같아.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있냐면 이 항원 자체가 주입된다마자 어떻게 쭉 늘어나서 계속 늘어난 게 아니잖아, 지금. 쭉 늘어나다 분명히 어떻게 돼?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HIV 바이러스가 내 몸에 내 몸? 기분이 나쁜데? 그치? 이 사람이라 할까? 이 사람 몸에 들어왔는데, 됐니? 얘가 쭉 늘어나면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났거나 면역 반응에 뭐 문제가 좀 생겼겠지. 근데 분명히 쭉 안 늘어나고 어떻게 돼? 줄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면역이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났다고 볼 수 없지. 근데 문제는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 면역이 작동이 제대로 됐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렇지. 완전 박멸, 완전 제로가 돼야 되겠지, 이 바이러스가. 근데 이 HIV 바이러스의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은 뭐라고? 우리 몸에서 박멸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어때? 줄기는 했으나 0이 안 돼버린 거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지. 0이 안 됐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야 돼? 이 새끼가 쭉 늘어나잖아, 이렇게. 쭉 늘어나잖아.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한 10년 차 정도 지나면 됐니?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겠죠. 됐어요? 바이러스는 뭐라 그랬었지? 특정한 세포에 기생한다 그랬지. 이 바이러스가 기생하는 세포가 누구지? 뭐죠? T림프구. 굉장히 무서운 놈이잖아. 우리 면역의 체계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HIV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그러니까 항체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야, 항체가. 그래서 항체가 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제일 중요하겠죠? 기억과 니은인데, 이 니은. 아까 여기 써 있어. 각각 T 림프구와 HIV 바이러스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T 림프구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처음엔 T 림프구 수가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T 림프구 수가 어떻게 돼야 돼?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왜? HIV 바이러스가 T 림프구에 기생한다고 합시다. 기생해서 T 림프구를 다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는 큰 문제가 생긴 거지. 누구? T2점이야. 그럼 T 림프구가 어때야 돼? 제로에 가까워졌죠. 제로가 돼버렸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면역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 생기잖아. 면역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야 돼? 감기로 죽는다 그랬잖아. 그 사람은 감기로 죽을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자, HIV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수가 없는 건 아닌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됐어요? 다음은 이제 보기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찾기였습니다. 기억에 대한 체액성 면역, 기억 어디 있어요? 기억 어디 있어? 아, 요거 HIV 바이러스에 대한 체액성 면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간 1에서 구간 1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요. 어떻게 돼? 체액성 면역은 됐니? 구간 1에서 체액성 면역은 증가야 감소야? 겁나 감소하죠. 왜? 체액성 면역은 항원 항체 반응이 돼야 되겠는데 아까 얘가 누가 되었어? 항체 수잖아. 여기서 지금 항체 수가 기하급수로 줄어들고 있잖아. 항체 수가 줄어든다는 건 뭐야?
이 항원과 항체성의 면역 반응이 점점 면역 반응이 아니다. 뭐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지. 점점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무서운 반응이 돼야 되겠죠. 니은은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니은이 누가 돼야 돼서? 아까 T림프 구조 형질세포로 분화돼.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잖아. 형질세포로 분화되는 건 누가 형질세포로 분화돼야 돼? B림프구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이건 뭐 설명해 줄 수가 없네요. T1, T2, T1, T2, T2. 병원체에 대한 질병에 걸리기 쉽다. 누가 질병에 걸리기 쉬워요? 병원체에 대한 질병은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얘는 아직 그래도 뭐가 아직 살아남아 있어. T림프가 있잖아. 근데 얘는 지금 T림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항원이 들어와도 T2일 때는 반응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T2 상태에서는 어떤 질병이든 간에 걸리기 쉽죠. T1일 때보다 T2일 때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잘 맞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T2일 때 우린 뭘로 죽어요? 감기로 죽어요. 감기로. 그러니까 HIV 바이러스를 우리가 흔히 부르는 용어로 바꾸면 에이즈가 되는데, 그러니까 에이즈 말기가 되면 그 사람들은 뭘로 죽는다 그랬어? 감기로 죽어. 일반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병이야. 알겠죠? 굉장히 무서운 병이야. 현재로서는 치료약도 없고. 이제 나중에는 치료약이 나오겠죠. 됐어요? 또 다음 질문. 네? 42번. 아, 이것도 해야 돼요. 이것도 우리 책에는 문제가 적당하지 않아서 없었는데, 그래서 설명할 때, 안에, 어디 갔어? 네. 이 문제도 푸는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요령만 하나 알고 있으면 돼요. 42번. 자, 해봅시다. 표는 100명의 집단을 대상으로 ABO식 혈액형 응집원 기억, 응집소 니은의 유무를 조사한 겁니다. 이 집단은 A형, B형, A형, O형이 모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인데, 이런 문제는 풀이법이 정해져 있는 거야. 이런 문제는 그냥 풀이법이 정해져 있어. 풀이법이. 잠깐 나갔다 올게요. 뿅. 뿅 들어왔습니다. 됐어요? 컴퓨터로 보는 친구들이 갑자기 내가 사라졌다 들어왔을 것 같아. 그죠? 박수 치고 사라질까요? 뿅! 자, 갑니다. 풀이법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자, 합시다. 전체 학생 수는 100명인데, 응집원 기억, 응집소 니은. 그 다음에 봐. 응집원 기억과 응집소 니은을 모두 가진 학생을 23명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풀어? 모르지 나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건 어떻게 풀이법이 있냐면, 이 응집원이, 잘 봐, 응집원 기억 이렇게 만들어놨지. 얘는 따로 1차 방정식을 넣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럼 너무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응집원 기억이 응집원 A 또는 뭐겠어? B야. 그러니까 응집원 A 또는 B니까 그냥 뭘 생각해버리면 돼? A로 하나 정해놓고 푸는 거야. 그러면 숫자가 안 맞아. 이따 해볼게. 안 맞으면 얘는 응집원 A가 아니라 그럼 뭐겠어? 응집원 B로 놓고 바꿔 풀면 된단 말이야. 이걸 수학의 방정식처럼 하면 훨씬 더 계산이 복잡하단 말이야.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니? 그럼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이렇게 풀면 되죠. 다시 갑니다. 응집원 A를 가진 학생 35명. 그럼 응집원 A를 갖다가 뭐라 하는데? A라고 하죠, 이렇게. 그럼 선생님, 응집소 니은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잘 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응집원 기억과 응집소 니은을 모두 가졌겠지. 그러면 이 니은은 알파가 될 수 있나 없나?
알파는 절대 안 되겠지. 왜냐하면 응집원 A야. 응집소 알파가 만나면 어떻게 돼? 응집원 A와 응집소 알파가 만나면 어떻게 되지? 이건 대답을 해줘야 돼. 어떻게 돼? 선지 되잖아, 선지. 우리가 응집 반응은 알고 있잖아, 응집 반응. 얘는 응집 반응은 알고 있잖아, 응집 반응. 야, 응집은 응집원 A하고 알파가 만나면 응집돼 버려. 바로 P가 선지된다는 소리지. 또는 얘가 누가 돼야 돼? 응집원 B하고 응집소 뭐가 돼 만나면? 베타가 만나면 바로 P가 응집된단 말이야. 그러면 응집원을 내가 A로 정했으니까 그럼 이 알파가 A면 응집원 A하고 응집소 알파를 모두 가진 학생이라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럴 수는 없단 말이야. 에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 정해버리면 얘를 응집원 A고 응집소 알파가 아니니까 얘는 베타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응집원 A하고 응집소 베타를 갖는 학생은 몇 명? 23명. 이렇게 정해진 거란 말이야. 아직 내가 정하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되게 쉬워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왜 쉽냐면 봐. 응집원 A를 가진 학생은 누구야? A형과 AB형이지, AB형. 그러면 A형과 AB형이 얼마에 합쳐서? 그렇지, 35명이라는 뜻이야. 아, 35명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응집소 B를 갖는다는데 지금 B가 뭐가 돼야 돼? 베타가 돼야 되겠지. 그럼 베타를 갖는다는 건 누가 돼야 돼? A형과 베타를 갖는 애는 무슨 형이야? 그래, AB형은 어때야 돼? 그렇지, 응집소 자체가 없어. 알겠니? 그럼 O형은 어떻게 돼야 돼? 알파, 베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무슨 형이 돼야 돼? O형이 돼야 되겠죠, O형. O형이 몇 명이야? 48명이야. 그러면 얘가 몇 명이야? A형이야, A형. 얘는 A형밖에 안 되잖아. 됐니? 그럼 얘가 무슨 형이 돼야 돼? 23명.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게 맞는지 보자라는 거지, 이게. 짠! 볼 것도 없잖아. 얘가 23명. 됐어요? 그러면 얘가 23명이면 A형이 몇 명이 돼야 되겠어? 23 빼면 어떻게 돼? 12명 돼야 되겠네? 12명. 얘가 23명. 그럼 얘가 몇 명 돼야 돼? 23명, 25명, 25명 이렇게 돼야겠지. 됐니? 그러면 다 됐네. A형이 얼마야? 이렇게 됐죠. 됐니? 그 다음에 잠깐만 무슨 형 남았어? B형 남았죠. 근데 전체 학생 수가 몇 명? 100명. 그러니까 A형과 이거 다 쓸까? B형과 AB형과 O형을 합치면 100명이 돼야 된다고. 근데 지금 A형이 얼마 나왔냐면 23명. B형이 나왔어? B형이 안 나온다? 그러면 AB형은 나왔지? 12명. O형 나왔지? 25명. 됐네? 그럼 B형 몇 명? 이거 합치니까 얼마야? 37명. 맞지? 37명. 37명에다 23명 더하면 60명. 그럼 얘는 몇 명? 40명. 그래야 100명 되겠네요. 이렇게 딱 떨어지네요. 됐습니까? 요게 답이니 지금? 이게 답이야? 모르겠는데? 이게 몇 명이야? AB형이 제일 적다. AB형이 제일 적다. 맞네요. 이렇게. 응집소만 가진 학생은 응집소만 갖는 애들은 무슨 형이 돼야 돼? O형. O형 몇 명이야? 25명. 맞네요. 항 A혈청에 응집되지. 자, 항 A혈청에 응집되는 혈액형을 가진 학생보다 응집되지 않는 혈액형을 가진 학생. 항 A혈청에 응집되는 학생은 몇 명? A형과 AB형이 항 A혈청에 응집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 합치니까 얼마가 돼야 돼? 35명. 됐니?
응집되지 않는 학생보다 적다. 항 A 혈청에 응집되는 혈액형을 가진 학생보다 되지 않는 학생이 적다? 틀렸네. 됐어요? 이렇게. 근데 선생님은 우연히 찍었는데 어떻게 답이 나와버렸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제 바꿔볼게. 선생님 맞았잖아요. A로 맞으면. 그냥 우연히 맞았겠지. 그럼 선생님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해봐야 되겠지. 바꾸면 안 되나요? 해보자고. 지금 이 방법이 제일 빠른 거야. 왜냐하면 미지수에다 대입해버리는 거라고. 해보자고요. 자, 간다. 그러면 항원을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응집원 B하고 응집소 누가 돼야 돼? 니은을 모두 가졌다 그랬으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겠어? 알파를 가져가야 되겠지. B하고 알파는 같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설명하지 말자. 됐죠? 그러면 응집소 알파를 가진 학생이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해볼게요. 그럼 B를 가진 학생이니까 B형과 무슨 형이 돼야 돼? AB형. 됐니? 그럼 몇 명? 35명. 됐어요? 알파를 가졌으니까 무슨 형? 알파 가지려면 무슨 형? B형. 또 무슨 형? O형. B형과 무슨 형? O형. 합치니까 몇 명? 48명. 됐니? 그럼 B형 몇 명? 23명. B형 몇 명? 23명.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23명, 그럼 얘는 몇 명? 12명. 얘가 몇 명? 23명. 얘는 몇 명? 왜 답이 되지? 그럼 몇 명? 25명. 그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A형 몇 명? 그럼 또 마찬가지. 왜 답이 되지? (100명) 그러면 B가 23명, B형이 12명, O형이 25명, A형이 무슨 형이어야 돼? 그러면 몇 명 돼야 돼 이거? 합치면 37명, 50명. 뭐야? 50명, 40명. 왜 나오지? 이래도 나오고 저래도 나와? 응집소만 갖는 애들. 응집소만 갖는 애들. 아, 이 문제는 이래도 저래도 답이 나오게 돼 있네요. 이 문제를 잘못 만든 거야? 이래도 저래도 답이 나온다, 알겠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입했을 때 한 방향으로 안 맞아야 돼, 알겠니? 안 맞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오고 저렇게 해도 답이 나오는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 하나 대입해서 푸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제일 빨라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대입해도 보기 지문이 맞아버리네요. 조금 독특하게 문제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또 다음 갑시다. 이게 왜 이래도 답이 되고 저래도 답이 돼버리지? 앞으로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보시면 분명히 바뀌면 답이 안 나와야 돼. 안 나오게 만들어지는 거야. 됐어요? 자, 가봅시다. (52번이요) 또 그 전에 답 52번. 이건 안 돼요, 아직은. 오늘 뭐 수업해놓고 더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걸 건너뛴 거야. 51번, 52번, 그 다음에 56번, 58번, 59번을 건너뛴 거야. 알겠니? 이건 염색체 구조인데 뭐 때문에 건너뛰겠어? 52번만 보면. 이것도 설명 혹시나 문제, 저기 또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이 먼저 있으니까. 우리가 왜 이 문제를 건너뛰고 왔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얘하고 차이점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알겠니? 왜는 지금 뭐야? 얘하고는 어떻게 돼야 돼? 2n이야, 2n. 얘는 2n이야. 얘는 2n이라고. 근데 얘는 뭐야? n이야.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생겼고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고.
이제 우리는 대충 알지. 아직 내가 자세히 설명 안 해줬지만 얘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M1기잖아. M1기. M2기. M2기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이제 알 수 있어. 전 시간에 오늘도 여기 수업할 거야. 오늘도 여기 수업할 거라고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생긴 그림을 100번 이상 그려야 돼. 실제로 너희들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얘가 어디에 속하는 거냐라는 거지. 얘는 어디에 속하는 거야? 자, 이걸 읽을 때 어떻게 해? N이지. 왜 N이야? 왜 N이지? N인데 이거 N인지 모르면 앞으로 소용이 안 돼. 오늘 또 하겠지만 N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감수 분열을 했다는 뜻이지. 얘하고 생긴 모양과 크기랑 똑같은 새끼가 있어 없어? 없지. 상동염색체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무슨 차 분열이야? 1차 분열이 끝났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긴가 아니면 여기라는 소리야. 근데 얘는 이렇게 쌍으로 있지. 이걸 뚱땡이라 그래? 그러니까 N의 뚱땡이란 말이야. 그러면 N의 뚱땡이는 여기밖에 안 된다는 거야, 현재. 그러니까 이 세포는 여기에 있는 세포란 말이야. 여기 있는 세포야. 여기에 있는 세포라고. 근데 얘는 어디에 있는 거야? 얘는 N이지. 왜? 얘하고 모양과 크기가 없는 거지. 똑같은 게. 얘하고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게 없지. 그래야 얘는 어디에 해야 N이지. 여기라는 거야. 알겠니? 근데 얘는 뚱뚱이가 아니라 홀쭉이지. 그러니까 얘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긴가 어디에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즉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놓고 뭔가 비교하고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 얘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얘하고 모양과 크기가 같지. 그러니까 얘는 어디야? 2N이지. 근데 얘는 뚱뚱이야, 홀쭉이야? 홀쭉이지. 그러니까 복제되기 전이란 말이야. 그럼 복제되기 전이니까 얘가 아니라는 거지. 얘 다음에 복제가 된 거. 얘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얘는 가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진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어때? 금방 찾아, 이제 이것만 알면.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그림하고 이거는 다른데 조금 있으면 이제 이런 거가 나와. 얘하고 그림이 똑같은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뭐야? 얘 새끼인 얘냐? 얘 새끼가 아닌 얘냐? 뭐 이런 거 묻는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있다가 우리가 한참 이거 연습해야 돼. 겁나 연습하고 익숙해진 다음엔 어떻게 돼? 어렵지 않게 푸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한테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풀린단 말이야. 굉장히 어렵게 풀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N인데 뚱뚱한다, N인데 홀쭉하다, 2N이냐 홀쭉이냐 뭐 이런 거. 뭐 여기는 뭐 체세포도 있고 그러니까 됐어요. 선생님 문제 할 때 아마 그때 이거 내가 걸러내지 못하고 문제를 만든 건 그날 내가 여기까지 수업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던 거지. 근데 오늘도 안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계속 가야 돼. 됐습니까? 요런 문제가 계속 되겠네요. 그럼 질문이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문제풀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끊었다 가겠습니다. 비나, 끊어.